예, 안녕하세요. 예, 그럼 오늘 이제 기록형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3회 이제 오늘은 1회하고 8회 거 앞에 사실관계 정리하고 그다음 내일은 8회 이제 답안 정리 10월 거 하고 그래서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계속 얘기하지만 사례형이나 기록형이나 풀이 방식은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구 취지는 좀 확실하게 좀 외우고요. 그거는 뭐 단순한 기사인데 그걸 안 외워가지고 저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계속 얘기하지만 그 사례형 푼다고 생각해서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계속 사례 풀이 구조대로 대입을 시키고 목차 잡고, 그 다음에 안에 쓰는 거는 뭐 이걸 어떻게 다 쓴다고 잘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요령껏 그 현출만 되게 교수들이 원하는 그 요건 사실만 현출이 되면 되는 것 같아요. 채점평 봐도 요건 사실이 현출이 안 됐다는 등 뭐 이런 말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이 현출이 되게. 그리고 뭐 날짜니 금액이니 그런 거 일일이 다 맞추는 건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본 시험도 보면 사회까지 보면 이 법전형 문제보다 조금 어렵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숫자 그런 걸 너무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계산하다 보면 틀리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죠? 뭐 10개월인지 12개월인지 막 이런 거 따지다가 지연이자 따지다 막 그러니까 그런 건 다소 틀리더라도 그냥 과감하게 헤이 이 정도 해가지고 그냥 청구취지 딱 쓰고 청구원인 맞게끔 쓰고 여러분들 보면 청구원이랑 청구취지 다르게 쓰잖아요. 또 보면 많이 틀리게 쓰고 그러던데 그 호응이 되겠고 그러니까 청구원인 쓰고 청구원인 마지막 소결론 쓸 때 그걸 그대로 청구취지에 옮겨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 예, 그런 요령으로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뭐 1년 내내 똑같은 말 반복하니까, 그러면은 많이 올라가요, 점수가. 그러니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뭉텅그려 쓰지 않도록 항상, 예, 그렇게 되면 아무 현출이 안 되면 자세히 그 교수들이 읽어본단 말이에요. 읽어보면은 보나마나 뻔하잖아요. 그죠? 다 빠뜨리고 다 이렇게 쓰니까는. 그러니까는 하여튼 최대한 사실관계 빨리 잡고, 그 다음에 최대한 목차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목차를 잡고 그저 논점의 삿을 잡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 실제로 얼마 안 써도 돼요.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현출시킬 것만 정확히 현출시키는 형식으로 하는 게 요령이다 생각을 하고요.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풀면 알겠지만 실제법 지식이 그러니까 사례보다 더 쉬우면 쉬워요. 원래 사례형은 민소법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하면 그렇지만 여기는 거의 민법 지식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법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문제 보면 기하는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최사라다. 최사라인가? 랑이 아니지. 최사라다. 그러면 기한은 2015년 6월 1일 윤재규와 상담하면서 의뢰인 상담일지를 작성하였다. 그 다음에 의뢰인을 위한 소장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작성 요령 소장 작성일을 2015년 6월 25일로 하고 간헐보 의뢰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라. 이렇게.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해야 되겠죠. 변호사 최사라, 그 다음에 윤재규 원고가, 그 다음에 소장 작성 일자가 이건 소장 맨 뒤에 써야 되니까 그죠. 6월 25일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의뢰인의 의사 요구에 최대한 부합하는 내용 소장을 작성해도 법률과 판례에 따라 일부라도 폐쇄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이건 뭐 거의 정형화돼 있죠. 그 다음에 첨부 서류 내용에 비추어 비교가 장차 소송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이게 항변이죠. 항변, 재항변 쓰면 돼요. 예상되는 주장이 항변이고 반박이 재항변이란 말이에요. 내지는 뭐 하여튼 판례 이론. 그 다음에 예비적 선택하지 말고 5번째 첨부서류 진정 성립 의심할 사유 없는 것 간주 사실관계 본기록에 나타나 있는 거 한정하라. 6번 소장 말비에 증명 방법란과 첨부사료는 기재하지 말고 이건 뭐 막 됐고 그다음 7번 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인 앞에 기재된 명인의 이름이 조각된 인장을 해서 현출된 인형을 진정성립 인정된다는 거죠. 진정성립 인정된다는 거고 8번 공동수행의 요건은 모두 갖춰진 것을 전제하라. 9번 당사자 자격, 이름과 특정, 원고, 오한 이렇게 하지 말아라. 10번 필요하다면 도면을 인용해 소장을 작성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도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 공휴일 휴일은 고려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각급 설치법원 토지관할 찾아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토지관할은 원고 주소지, 피고 주소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니까는 가장 가까운 주소지로 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에서 의뢰인 상담 일지 해가지고 보면은 상담 내용 물품 공급 계약 관련해서 첫째, 의뢰인은 미린 가구라는 상호로 가구 도매업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2011년 1월 11일 의뢰인과 동양의 고등학교 동창인 김서망으로부터 같은 동창으로서 무역 업체인 롤이 인터넷을 운영하는 황정익의 소개를 받아 황정익으로부터 의자를 공급해달라 요청을 받고 황정익에게 의자 500개를 공급하기로 한 후 이 의자를 2011년 1월 30일 황정익에 배달해 주었다. 그런데 황정이 2011년 2월 28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미지급 시 월 1% 비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했음에도 대금을 아직 다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이에 의뢰인은 2013년 12월 10일 황정익 소유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 바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요. 이제 그러면 첫 번째 거기서 물품 공급 관련 공급 계약에 대해서 그래서 1번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기서 본 대로 몇 월 며칠이냐면 2011년 1월 10일 날 그죠? 윤재규가 누구하고 황정익하고 이제 물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그죠?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의자죠. 뭐 모델명 필요 없고 그래서 의자고 그 다음에 이거를 500개 그 다음에 곱하기 20만 원이니까는 1억이 되겠죠. 1억이 돼가지고 됐고 그 다음에 2011년 1월 31일 날 다 배달을 완료했죠. 그러니까 이행을 완료한 거죠. 얘는 그렇게 됐고 이제 2011년 2월 거기서 본 대로 28일까지 대금 지급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고 미지급 시 월 1% 그러니까 플러스 미지급 시 월 1%의 지연이자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지급하였는데 아직 미지급을 했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미지급이 됐죠. 그러니까 미지급이 됐고 그런데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황정익 소유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2013년 거기서 12월 10일 날 그래서 이제 황정익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다. 가압류 이렇게 뭐 일단 초연 잡아놓고 그 다음에 2번 황정익 원고에 소개한 김소망과 황정익의 사회 선배인 장영락은 위 물품 공급 계약 당시 황정익의 물품 재무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하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2번에서는 그렇다면은 윤이고 그 다음에 황정익의 이게 주채무죠. 물품 공급 계약에 대한 주채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소망과 저게 장영락이 이제 연보를 한 거죠. 연대 보증을 했다. 이렇게 연대 보증을 했다. 이렇게 됐고, 그런 다음에, 근데 김소망은 2014년 3월 11일 날, 청장년 하여튼 갑자기 사망하여 유족으로 처 이미래와 부 김유지가 있었고, 김소망, 이미래 사이에 자식은 없는 것으로 되었다. 그래서 2014년 1월 31일 날, 김소망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상속인으로서는 부 김유지하고, 그 다음에 처 이미래가 있었다. 이렇게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3번 한편 의뢰인이 물품 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황정익은 2011년 5월 1일 위 대금은 베트남의 경유에 들어오기는 의뢰 등이 2011년 7월 말까지 들어오기만 하면 대금 판매 대금을 바로 갚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의뢰인과 친한 김소망을 내세워 의뢰인에게 자신의 사무실 근처 창고 건물을 보관용으로 임차해 줄 것을 요청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황정익에게 위 창고 건물을 임대하여 주었으며 황정익을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고 의뢰인은 황정익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그래서 윤이 이제 이번에는 황한테 이제 그 증거에서 나오겠지만 창고를 임대차를 했고 그 다음에 임대차를 해지 통보를 했다. 이렇게 됐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소유등 관련. 그래서 1번, 한편 의뢰인은 노무 암 발병 치료차 전원주택 부지를 물색하다 김소망 장례식을 마친 후 아버지인 김유지가 의뢰인과 같은 사정을 알게 되어 자기 소유 용인시 처인구 상가동 소재 토지가 괜찮을 거라고 추천을 하여 의뢰인은 가격 등 거래 조건이 마음에 들어 2014년 3월 31일 용인시 처인구 상가동 200대 300제곱미터를 2억 3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소유등. 그래서 윤이 김유지로부터 용인구 땅을, 그죠? 용인구 소재 땅을 2억 3천에 매매를 했죠. 2억 3천에 매매를 했다. 이렇게 됐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의뢰인은 계약 당일날 3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1억 원, 4월 30일, 잔금은 5월 30일 날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은, 이제 며칠이었냐면, 이게 계약 2014년 3월 31일.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했다. 그래서 계약금 3천. 그 다음에 4월 30일, 그래서 중도금, 잔금, 여기서 1억, 그다음에 1억씩, 그래서 2억 3천에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의뢰인은 계약 당일날 3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도 지급을 하고, 잔금은 5월 31일 날 지급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2%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잔금을 받으면서 김유리 부동산 소유 등 인도받기로 했다. 그 다음에 잔금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등기와 플러스 인도를 받기로 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동의한 관계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각 대금에 대해서는 2%, 여기서는 2%의 월 2%의 지연이자가 붙기로 했고, 지연이자가 붙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의뢰인은 김유지의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소유 등을 하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급하였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서는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잔금을 하겠다고 하면서 소유 등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김유진은 처음에는 계약금 2배를 주고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니 주변 부지 개발될 예정이라는 소문이 있다면서 땅이 더 많이 올랐으니 오른 다음 팔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잔금 수령을 거면서 소유 등을 하여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김유지가 이 등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거부하고 있다.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의뢰인은 그 이전 2013년 8월 1일 날 김유지가 자주 나가는 청일부동산 사무실에 들렀다가 김유지의 거래를 해서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바로 갚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김유지에게 그래도 차용증이 필요하지 않냐고 말을 하여 월 1% 길 지급기 2014년 5월 3일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번, 요게 이제 1, 2번이고. 이제 3번에서, 그죠? 3번에서, 거기서 본 대로 2011년, 13년 8월 1일 날. 그래서 이제 윤이, 김유지한테, 1,000만 원을, 그죠? 1,000만 원을 대해줬다. 그렇게 해서, 이자는 월 1%고, 월 1%면 10만 원이, 월 1%면 10만 원이죠? 1%면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대여해줬고, 그 다음에, 지급기를 2014년 변제기죠. 5월 31일이 변제기다. 변제기 이렇게 됐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후 2014년 2월 30일 김송이 사망하였고, 김유지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김유지는, 다음 페이지. 1,000만 원 정도는 작은 돈이고 바로 갚을 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 경험 없는 분께 뭐라고 말씀 어려워. 차용금이 어떻게 정산을 따로 얘기하지 못해. 원리금 현재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건물 철거, 세 번째. 철거 등에서. 그럼 1번 2014년 초순경 의뢰인 미림 가구를 사실상 공동 운영하고 있는 김수기가 의뢰인에게 경매 물건 좋은 게 나왔어요. 이 토지를 공동으로 낙찰받아 사업장에를 이전하자는 제안을 하여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 서울 강남구 세곡동 1160 토지에 관해 2014년 4월 21일 김수기가 공동으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분들은 5월 1일 대금으로 안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본 대로 무슨 어디 토지냐면은 강남구 세곡동, 그러니까 세곡동 토지죠.
세곡동 토지에 대해서 이제 매각되고 만납이 2014년 5월 1일 날, 그 다음에 윤하고 김숙이 둘이서 매각되고 만납했죠. 이렇게 매각되고 만납하면 등기 관계없이 완납시 소유권을 취득하죠.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했다. 민사집행법 135조 법률의 규정의 물권 변동 그런 것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2번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로 알던 위 토지는 사실상 전 소유자였던 정지연이 한신그룹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정지연 소유의 이 토지에 관하여 2013년 5월 20일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 한신그룹 이 토지에 건물 신축하는데 동의해 줌으로써 정지연이 이 토지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한다는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고용 후배인 장영락에게 2014년 11월 1일 임대, 현재 장영락에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토지, 그죠? 이제 현재 토지인데, 토지에서 전 소유자가 정지연이었는데, 정지연이고, 여기서 한상구라는 사람이 이제 저당권을 설정했죠.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가, 그죠? 저당권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2013년 5월 30일경 저당권을 설정을 했고, 토지에다가요 설정을 해주었는데, 저당권 한신구 건물 신축하는데 정지연이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얘가 동의를 해줘가지고 동의를 해서 그 다음에 정지연이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한 다음에 이거를 얘가 임대인이 돼가지고 여기서 누구한테 임차를 했냐면, 거기서 본 대로 장영락 한테 임차인 임대차를 해줬다. 건물에 대해서요. 그래서 3번 한편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대한지적공사 감정평가서 의뢰하여 측량과 차인 감정을 하였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차인 감정이 중요하니까 차인 감정서를 한번 체크를 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세 개의 이제 분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의뢰인의 요구사항,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다. 그렇게 해가지고 1번 황정익과 연대보증인 상대로 물품대금 연대보증을 지급받기를 원한다. 다만 황정익이 임차한 창고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이 이 토지를 다른 용도 사용일 경우에 무산되는 사정비용 현재 인도받지 않아도 되고, 괜히 보증금 반환 부담만 있어서 황정익에 대해서 창고 건물 인도는 당분간 하지 않을 생각이므로 이 부분은 소재기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요구사항에서 이제 첫째가 1번에서는 저기서 이제 윤재규가 저기서 본 대로 황하고, 여기는 주체 물품대금 채무고, 그냥 물품대금 채무를 하고, 그 다음에 저기서 김유지하고, 그 다음에 영락한테 연보 청구를 하고 있다. 연보 이렇게 청구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윤이 누구냐면 거기서 본 대로 저기서 황한테 임대차는 저기 창고 건물이죠. 창고 건물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하고 싶지가 않다. 이건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안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김유지에 대해서 이 매매계약에 따라 용인시 소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기를 원한다. 의뢰인이 김유지 지급할 돈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의뢰인의 김유지에 대한 2014년 8월 1일자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고 싶다. 그래서 두 번째 윤이 이제 저기 본다 김유지한테요. 그죠? 매매계약 소유 등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요건 사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얘한테 얘한테 줄 돈이 있으면 자기가 여기 1000만원 채권, 요거죠? 요 1000만원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고 싶다. 1000만원 채권으로 상계를 한다. 하고 싶고, 그 다음에 3번 세곡동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할 생각이므로 세곡동 건물을 철거해달라 해서 그 토지를 인도로 받고 싶은데 그에 관해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장영락이든 정리 누구든 간에 토지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그렇다면은 윤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정지연한테, 그죠? 정지연한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고 토지하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도 청구하고 싶고, 부당이득.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얘를 장영락을 내쫓아야 되잖아요. 얘는 건물 철거 토지 인도가 안 되니까는 이제 장영락한테는
이제 퇴거 청구가 될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여러분들이 초안을 작성하면서 해놔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다면 뭐 여기서 물품 대금 요건 사실 보증 채무, 그다음에 매매 기한 소유 등 토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뭐 물품 주채무, 보증 채무, 그다음에 매매 기한 소유 등 토인 건설 부당이득 퇴거 청구에 대해서 논하라.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면서 예상되는 항변을 찾아야 되겠죠. 이제 증거를 보면서. 그러면 이제 요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거고 이제 초안 잡으면서 다 됐고 그다음에 증거. 증거는 이제 7페이지부터죠. 그러니까 증거를 찾으면서